그때 우리는 마음 자각을 딱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 이 사람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그러다가 다시 갔을 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도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트 페어링 13화를 같이 살펴보면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각성하는 그 심리적인 과정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2화를 통해서는 재현이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관심이 계속 가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회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화를 보면은 재현이 계속 지민이 주변을 서성거리고 항상 재현의 그 눈이, 시선이 지민을 따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13화에서는 인터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계속 편집해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내보내면 사실 자기의 마음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편집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편집 없이 인터뷰 장면을 이렇게 내보낸 것을 보니까 재현이는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지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뜯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집단이 함께하는 그런 화면을 잡았을 때 재현님은 지민님 옆에 있었다. 재현님이 지민님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드러난 회차가 12화, 13화였던 것 같고 이게 그 이전에는 편집으로 다 잘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거듭되면서 지민에 대한 마음을 각성하게 되면서 그러한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질투가 나 갑자기. 질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재현님 입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선명한 마음들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상윤님에 대해서는 질투가 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는 인터뷰 장면에서 지민님한테는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13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가 누가 나올지 기다리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현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재현님이 매칭을 기다리면서 서 계시는데 지민의 차가 잘못 들어왔다가 빠집니다. 근데 그때 재현님이 인터뷰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지민 오빠인 줄 알았거든요. 기대죠. 돌아간 건지 다시 오는 건지 긴가민가 했어요. 지민 오빠가 다시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현님의 마음에는 나는 지민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그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윤님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두 사람이 딱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 자각을 딱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그러다가 다시 갔을 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도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다시 상윤이 왔을 때 뭔가 조금 아쉽고 실망스러운 내 마음 이 두 마음이 확 비교가 되면서 재현님의 마음에 각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비교를 통해서 자각을 정확하게 하게 된 시점이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지민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를 계속 조금씩 자각을 하고 계셨을 건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클라이막스처럼 딱 정점을 찍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상윤과의 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트에서 재현님이 초반에 상윤님이랑 데이트할 때랑 표정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 수줍음, 미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 데이트 때는 그런 뭔가 수줍음, 미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윤님이 뭔가 마음의 진심을 표현할 때도 부끄러워한다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재현님이 뭔가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이런 미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너의 마음은 약간 이런. 그리고 이 둘의 데이트에서 지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재현님이 항상 조금 더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랑 갔을 것 같아? 예측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 사이의 얘기보다 그가 포함된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자꾸 꺼내게 된다. 이런 건 비언어적인
단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언어적인 단서보다는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수련하고 공부할 때도 내담자의 언어적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들, 단서들, 메시지에 주목할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뭔가 눈이 파르르 떨린다든지 눈에 눈물이 맺힌다든지 상담을 할 때 몸이 앞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있느냐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느냐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굉장히 세심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만큼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민을 자꾸 향하는 시선, 그리고 상윤이랑 데이트할 때 뭔가 좀 더 드라이해진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상윤님과의 데이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윤님과의 대화에서 재현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는 되게 결이 비슷해. 우린 정말 비슷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했고, 지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지만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끌림 쪽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느낌적으로 끌리는 사람인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답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재현님이 상윤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속도를 좀 당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 선을 긋는 이야기였던 걸로 보이고요. 상윤님의 반응을 봐서도 속도를 당겨야 될 사람은 지민님인 것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상윤님이 나도 너가 그렇다라는 게 행동으로 충분히 느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였다면 혼란스럽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 방향성이 지민인 것 같아서 나도 혼란스러웠다라고 상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만약에 재현님이 마음의 방향이 상윤님이었다면 상윤님의 이런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정정을 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 방향은 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윤의 말에 대해서도 딱히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렇게 상윤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민이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사라지니까 재현님이 지민님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 나왔죠. 계속 내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어디인지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곁으로 간다라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재현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나를 확인할 때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들에 주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인기남은 진짜 힘든 거구나. 인기남, 인기녀가 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다. 그리고 사실 인기남일 때 적절히 선 긋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거절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절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여지를 주게 되고 뭔가 둘러둘러 말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선긋기가 실패를 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민님은 그것을 현명하게 선을 잘 그으면서도 상처 주지 않게 잘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현명하고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기남이나 인기녀를 좋아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인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기남, 인기녀는 바빠요. 누군가가 항상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있고 그와의 식사나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랑 뭔가 지금 눈이 맞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조금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서 그 사람을 쟁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에 관련된 지금 강의를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 보시기 전에 나 때문에 힘든 나에게라는 책을 보시면 훨씬 더 강의도 이해가 잘 되실 거니까요.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